네, 반갑습니다. 무지건강 박쌤입니다. 또 한 주가 후딱 지났네요.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이번 주는 좀 날이 추워서 많이들 고생하셨죠.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뭐 많은데 어차피 뭐 삶을 살아나가는데 문제야 뭐 없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더 긍정적인 사고를 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항상 살아있기 때문에 문제는 생기는 거거든요. 뭐 코로나 문제도 그렇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오늘 또 이제 부지런히 달려보자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번 주 이 책을 끝내는 걸로 하는 거고, 자 이제 11장에는 이제 그 밖의 문제들 해가지고 이제 문제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뭐라고 나오냐면 우리 몸을 지켜주는 군대 면역기관이라고 나와요. 예. 우리 몸을 지켜주는 게 이제 면역기관이죠. 지금 이런 코로나 같은 경우도 이겨낼 수 있는 게 결국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백신이라기보다는 자체 면역이 훨씬 더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또 한번 해봅니다. 이번에도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되지 않습니까? 이 임산부들도 이제 의무 접종을 해야 된다고 백신 패스 문제 때문에 지금 상당히 심각한 문제들이 지금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그 밖의 문제들, 그래서 이제 면역기관에 대한 얘기인데, 295페이지에 보게 되면, 뉴욕에 있는 써니보건과학센터의 알렌 실버스톤 박사는 해갖고 이제 DES 자녀들이 자가면역 질환에 많이 걸리는 이유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다. 그래서 그 DES를 먹게 되면 생식기에 이상이 와서 불임이 된다든지, 특히 여성, DES의 딸들이라고까지 명칭을 부르는데요. 정말 그런 문제들이 심각하게 생기는데 또 이런 또 문제를 또 연구하는 또 박사님이 계시네요. 그래서 이제 DES 자녀들이 면역력이 약해진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연구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T세포에 문제가 생기면 외부에서 들어온 적을 막아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공격하는 내부의 적을 만드는 결과를 낳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T헬퍼 세포를 의미하는 거예요. T헬퍼 세포가 군대로 얘기하면 이제 총사령관이죠. 총사령관. 그래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적을 섬멸하라고 지시하는 것도 이제 T헬퍼 세포인데 이 세포가 약간 이제 헷가닥하게 되면은 어떤 일을 하냐면은 외부의 적을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세포를 공격해 버리는 거. 그래서 자가면역 질환이 일어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미국 암연구에서 발표한 자료는 1940년대 이후 미국과 영국의 비호치킨 림프종 환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비호치킨 림프종 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폴리어마 비페닐계 물질 같은 환경오염 물질이 면역 기능을 억제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처럼 살충제는 내분비계 장애 현상을 일으켜 면역 기능을 강하게 억제하는 물질이다. 그러니까 DS뿐이 아니고 이런 이제 항생제라든지 또 살충제 이런 것들이 면역계 이상을 일으킨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 현대인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약이나 또 살충제에 많이 노출되어 있거든요. 대부분 많은 분들이 어떤 오해를 하시냐면 나는 도심에 살기 때문에 살충제하고 연관이 없다라고 자꾸 생각을 하세요. 그런데 파리약, 또 모기약, 바퀴벌레 잡는 약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뭐냐면 살충제예요. 살충제. 우리 그게 너무 많이 노출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한번 신경을 좀 쓰셔야 됩니다. 또 이제 그 밖에 문제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전신 홍반성 루푸스는 관절염, 콩팥 기능장애, 발작, 신경계통 이상 같은 많은 증상을 동반하는 만성적인 자가면역 질환이다. 전신 홍반성 루푸스에 걸린 환자와 혈연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환경 호르몬 때문에 늘어나는 에스트라디올의 특정 대사 산물의 수치가 높았다. 비기량성 에스트로겐도 전신 홍반성 루푸스의 원인일 가능성이 높다. 결국 에스트로겐이잖아요. 에스트로겐. 환경 호르몬들이 이런 자가면역 질환을 일으킨다라는 얘기예요. 약뿐이 아니고 DES도 그렇고. 또 이제
그 기타의 문제들로 뭔 일이 생겼냐면 갑상선과 부신의 문제들이 생긴다라는 얘기가 이제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298페이지에 보게 되면 사람들은 흔히 갑상선 하면 신진대사를 조절하는 기관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갑상선의 기능은 훨씬 더 광범위하다. 갑상선은 성의 분화부터 지능과 기억력, 인지력 등 뇌의 발달 같은 태아의 기초적인 생장 과정에 영향을 미친다. 또한 갑상선에서 분비하는 호르몬은 전생에 걸쳐 뇌가 정상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우리 목에 있는 작은 매듭 크기의 갑상선은 정상적인 행동 발달과 지능, 신경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 예. 근데 우리 사람들은 이제 그 기계론적인 우리 인체를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자동차처럼 어디가 고장 나면 그걸 갈아 끼운다거나 뭐 제거한다든지 하면은 좋아질 거라는 착각에 자꾸 빠져서 그런 생각들을 한단 말입니다. 근데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자, 갑상선 같은 경우도 어릴 때 같은 경우는 우리는 지금 진짜 이 책에서도 기술했지만 단순히 에너지 대사를 한다라고만 생각을 하지만 그 외에도 뇌의 발달이라든지 이런 게 어릴 때 전부 다 관여하는 게 갑상선이라는 얘기예요. 우리 에너지 대사 쓰는 모든 거에 관여되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체가 인간이 성장하기 위해서도 에너지 대사를 쓰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거에 관여된 게 갑상선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에 문제가 생기면 제대로 작동을 안 할 확률이 되게 높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성인이 돼서도 갑상선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이제 에너지 대사에 주로 활용이 되긴 하지만은 너무 쉽게 이걸 제거를 하거든요. 사실은 뭐 많은 의사들이 연구를 해서 책을 내고 했지만 갑상선이 악성으로 가는 케이스는 10만 분의 1도 안 되거든요. 10만 분의 1 확률도 안 되는데 그것 때문에 정말 무지막지하게 다 드러내는 케이스들도 많고요. 또 부갑상선까지 다 드러내가지고 칼슘 대사 때문에 평생 또 이렇게 호르몬제와 칼슘 제제를 먹어야만 하는 분들이 대한민국에 상당히 많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슬픈 얘기들이긴 하지만 이런 문제들이 또 생기고요. 또 어떤 문제냐, 그러니까 당뇨병 이런 게 생긴다라는 거예요. 당뇨병. 당뇨도 결국은 환경 호르몬 이런 거에 의해서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또 알레르기 질환, 아까 뭐 자가면역 질환하고 비슷하게 알러지. 303페이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주 심한 알레르기 질환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 그 같은 현상은 공업 지역에서 특히 심하다. 과학자들은 태반을 통해 어머니 몸으로 들어온 환경오염 물질에 노출된 사람들은 일생 알레르기성 질환으로 인해 고생할 확률이 높다는 사실을 알아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 별로 그렇게 알러지 않는 친구들이 없었는데 지금 너무 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제 뭐냐면 혈압과 췌장암. 사실 췌장암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늘었죠. 예전에 비하면. 혈압이야 뭐 말할 것도 없고. 또 노화. 204페이지에 노화라고 되어 있는데 이 노화는 뭐 당연한 노화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조기 노화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조기 노화 그러면은 뭐 그런 뭐 질병에 걸리는 것이냐 그런 것이 아니고요. 정상적인 시기에 여성을 예를 든다고 한다면 정상적인 시기에 생리를 하고 정상적인 시기에 완경을 해야 되는데 이게 점점 빨라지는 거예요. 앞에서도 언급했던 것 같은데 생리가 빨라진다라는 건 노화가 빨리 온다라는 의미하고 동일한 의미거든요. 생리가 빨라지면 노화는 빨리 오게 돼 있습니다. 이런 기타적 문제들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2장이 끝나고요. 3장에서는 결국 뭐냐면 환경 호르몬으로부터 내 가족을 지키는 방법들이 이제 쭉 나온 거예요.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글쎄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이것도 뭐 딱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생활 속에서 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그래서 12장은 음식과 음료예요. 313페이지에 12장이 시작되는데 첫 번째로 꼽히는 게 음식과 음료예요. 그래서 음식물에 첨가되는 화학물질은 3,000가지가 넘는다.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먹는 음식물에 3,000가지 이상의 화학물이 섞여 있다라고 생각 안 해보셨을 거예요. 저부터도 그렇게 공부하기 전에는 그렇게 많이 있다고 생각을 안 해서 제가 이렇게 좀 공부를 하고 강의를 하기 이전에 가장 즐겨 먹었던 게 뭐냐면 프라이드 치킨이었고요. 짜장면이었어요.
뭐 라면은 일요일 날 아침에 뭐 군대 갔다 온 남자들 다 그러지 않습니까? 일요일 아침에 라면 먹는 거야. 그래서 이제 항상 라면을 먹었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공부하면서 안 먹게 됐죠. 이 물질들이 모두 환경 호르몬은 아니지만 단독으로 혹은 다른 물질과 섞였을 때 환경 호르몬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연구를 진행한 물질들이 거의 없다. 따라서 어떤 화학 물질이 환경 호르몬인지는 알 수 없는 일이다. 이걸로 실험이 안 된 거고 또 이제 허가가 났다 하더라도 한 가지만 가지고 실험을 한 결과로 허가를 받는 거거든요. 근데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칵테일 효과라고 얘네들이 섞였을 때 어떤 반응을 나타낼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거를 사용 허가를 받은 업체도 그렇고요. 허가를 내준 공무원분들께서도 어떤 결과가 앞으로 닥칠지 아무도 몰라요. 그 세대가 지나봐야 아는 문제이기 때문에 잘잘못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떤 음식을 선택해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특히 해서 음식을 잘 골라 먹어야 되는 거죠. 314페이지에 1993년 영국에서 실시한 전체 식품 조사에서 지방성 음식에 들어있는 프탈레이트의 양을 조사해 본 결과 육류와 물고기, 알류, 유제품 모두에서 프탈레이트를 찾아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들어있는 제품은 치즈였다. 치즈는 되게 좋은 음식이잖아요. 근데 그중에 육류나 뭐 알류, 계란이라든지 뭐 이런 알류나 뭐 이렇게 다 했을 때 가장 많이 들어있던 게 치즈라는 얘기예요. 근데 대한민국 여성분들도 그렇고 전 세계 여성분들도 그렇고 뭐 요즘 젊은 남성 친구들도 뭐 되게 좋아하는 것 같은데 치즈 들어간 음식들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게 왜 좋아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되게 맛있다고 하대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맛있는지는 몰라요. 그냥 뭐 좀 뭐 다른 거에 비해서 좀 고소한 편이네라고 느끼는 정도지 그게 치즈가 너무 맛있다라고 느끼지 못하는데 그 치즈에 프탈레이트가 제일 많이 들어있답니다. 그럼 우리가 치즈를 가장 많이 섭취하는 게 어딜까요? 뭐 당연히 피자 종류겠죠. 피자. 그 다음에요. 그 다음 많이 섭취하는 게 별로 없을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안 그래요. 요즘 뭐 엽기 떡볶이라든지 여기에 뭐 치즈 올려 먹고 뭐 또 이렇게 불닭볶음면 같은 데다가도 치즈 올려 먹고 하여간 치즈는 이제 막 우리의 말로 따지면은 막 마늘이나 뭐 그냥 뭐 그 정도 개념으로 막 쓰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프탈레이트가 제일 많이 들어있답니다. 프탈레이트. 그래서 주의해야 될 게 유제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유제품을 식단 좀 주의해야 된다. 여기도 나와 있네요. 우유와 피자와 아이스크림을 포함한 유제품이 미국에서 훌륭한 음식으로 찬양받고 있는 이유는 미국 유제품 협회에서 여성들을 상대로 1년에 1억 달러가 넘는 광고를 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좋은 소비자인 우리는 코미수염에 하얗게 우유를 묻힌 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소가 먹은 에스트로겐 호르몬인 소성장 호르몬을 우유와 함께 꿀꺽꿀꺽 삼킨다. 소성장 호르몬은 낙농업자들에게는 무척 좋은 물질이겠지만 인체에는 그리 좋은 물질이 못 된다. 예전에 작년 초인가 올린 동영상에서 영국의 여자 의사분 여자가 우유를 끊어야 하는 이유라는 책을 한번 풀어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분은 본인이 유방암이 걸려서 이제 수술을 하고 항암 치료를 받고 의사이기 때문에 다 따라 했는데도 또 재발하고 또 재발하고 또 재발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자기가 이게 이런 문제가 아니구나 싶어가지고 조사했더니 우유에 그 굉장히 많은 환경 호르몬이 들어있어서 자기 유방암이 걸렸다는 걸 알게 되고 그런 책을 저술을 하게 됐었죠. 근데 지금도 우리들은 엄마들은 어떻게 아이들한테 키 커야 된다고 우유나 치즈를 되게 많이 먹이죠. 진짜 환경 호르몬의 보고라고 이 책에 돼 있네요. 또 이제 우유나 유제품은 종이나 플라스틱 용기에 들어있다. 따라서 다이옥신이나 플라스틱의 재료인 프탈레이트가 들어있을지도 모를 일이다. 사실 모를 일이다가 아니고요. 사실 다 들어있죠. 왜냐하면 우유 종이팩에 들어있는데 종이 안에다 물을 넣어놨는데 그 종이가 왜 안 젖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게 의심이 되면 지금 책에다가 물을 한 컵 떠다가 뿌려 보십시오. 책이 물에 안 젖나요? 근데 왜 우유는 안 젖어요? 그 우유 팩에
우유 팩은 젖어들지 않을 거예요. 그 안에 코팅 처리가 되어 있거든요. 그게 프탈레이트예요. 환경 호르몬. 또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유제품을 좀 피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또 유제품의 섭취량을 줄인다. 그 중에서도 지방의 함량이 높은 치즈와 버터의 섭취량을 줄인다라고 이제 피하는 방법이고요. 가능하면 유기농 우유, 버터, 치즈, 계란, 초콜릿을 구입한다. 또 치즈나 고기를 싸고 있는 랩을 즉시 벗겨낸다.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거죠. 랩 하니까 또 떠오르는 게 되게 많죠. 엄마들 어때요? 치킨 먹다 남은 치킨 같은 경우 접시에 넣고 랩에 싸서 휙 돌리죠. 렌즈에다가 전자레인지에다가. 근데 랩은 굉장히 위험한 물질이거든요. 슈퍼마켓에서 사용하는 크린 랩은 대부분 디에틸 핵실 아디페이트라는 화학물질로 만들었다. 동물 실험에서 이 DEHA는 수컷이 생식기관에 문제를 일으켰다. 실험에서요. 근데 이런 말씀을 드리면 꼭 이런 얘기들을 많이들 하세요. 앞에서도 몇 번 언급을 했었는데 동물하고 사람이 똑같냐? 동물한테는 피해가 있었지만 사람한테 없을 수 있지 않느냐?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약을 만들 때 동물에 실험하거든요. 그래서 동물에서 유의미한 의미가 나오면 사람한테도 유의미하다고 얘기를 한다고요. 그래서 우리들이 약을 먹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얘기가 나오면 동물하고 사람과 같지 않다고 얘기를 하면 그럼 그 논리로 동물 실험하는 약의 인체에 적용된다는 보장이 어딨냐는 거예요. 한번 우리 생각을 해보자는 얘기죠. 생각. 또 육류 되게 좋죠. 되게 맛있죠. 육류는 최애 식품이에요. 뭐 이렇게 SNS나 이런 걸 보다 보면 정말 육류를 많이들 즐겨 드시더라고요. 육류는 정말 필요한 만큼은 먹긴 먹어야 되지만 지방을 다 제거하고 정말 단백질만 먹어야 돼요. 그 단백질조차도 사실은 요즘은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소는 풀을 먹는 동물이거든요. 근데 지금 소는요. 사료를 먹어요. 옥수수 사료를 먹는다고요. 그래서 모양은 소지만 사실은 따져보면 옥수수란 얘기죠. 물론 뭐 전환이 되지만 육류는 항생제도 많이 들어있는 식품이다. 미국에서 사용하는 항생제의 절반은 가축에게 쓰이며 그 양은 2,500만 파운드, 약 1억 1,300만 킬로그램이다. 근데 이게 나온 책이 시점이 지금 이렇다라는 거죠. 지금은 70%, 미국에서 생산되는 항생제의 70%는 동물 사육용으로 들어갑니다. 항생제는 환경 호르몬일 뿐 아니라 항생제의 내성을 갖는 세균까지 만들어낸다. 균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항생제가 전혀 듣지 않는. 되게 재밌는 게 지금 10년도 훨씬 넘었는데요. 저희 어릴 때는 어떤 항생제를 썼냐면 테라마이신 종류를 썼어요. 그러니까 테트라사이클린 계열의 항생제를 썼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먹는 건 이제 테라마이신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근데 지금은 테트라사이클린 종류의 항생제로는 어떤 세균도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요즘 아이들 쓰는 항생제 종류를 보게 되면 반코마이신 계열이란 말이에요. 반코마이신 계열. 근데 그 이후로 지금 딱 균에게 듣는 항생제가 개발이 안 돼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반코마이신에 안 듣는 세균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발 뒤꿈치가 썩어 들어가는데 그걸 잡지 못해가지고 발을 잘라내는 아이들도 있단 말이에요. 되게 슬픈 일이죠. 이걸 너무 많이들 섭취해서 그래요. 육류를요. 이 코로나 이 상황에서도 고깃집 한번 가보십시오. 빈자리가 없을 만큼 사람들 많거든요. 또 가금류, 닭과 칠면조 이런 것들. 근데 닭 그러면 진짜 대한민국 어마무시하게 많이 먹죠. 이런 것들이 옛날처럼 방목해서 키우지 않고요. 다 이 사육을 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닭이나 가금류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320페이지에 보게 되면 물고기 얘기도 나와요. 뭐 바다도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뭘 먹고 살려는 거냐? 아니요, 먹지 말란 뜻이 아니고요. 먹더라도 조금 더 선별해서 드시라는 얘기예요. 어차피 벗어날 수는 없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못 벗어나니까 선별해서 좀 드시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특히 요즘 대한민국 국민들이 열광하는 어류가 하나 있죠. 그게 뭐예요? 연어죠, 연어. 근데 연어 지금 다 양식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싸졌고 연어 무한리필집이 나올 수 있었던 이유가 양식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게 사실인지 어떤지 모르지만 어느 기사에서 봤었어요. 연어 양식하면 그 연어가 8m까지도 큰답니다. 그럼 7, 8배가 더 커지는 거예요. 그게 정상적이겠냐고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또 연어 사육을 하면서 항생제를 많이 쳐가지고 연어 기생충이 안 없어진다고 신문 기사도까지 났었거든요. 근데 그걸 생회로 드신단 말이에요.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되게 슬픈 일이긴 하지만. 또 321페이지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과일과 채소에 들어있는 살충제라고 돼 있어요. 그래도 뭐 과일이나 채소 같은 경우는 뭐 특히 채소 종류는 뭐 들어가 있더라도 드시는 게 좋아요. 그게 그간에 이제 식이섬유가 좀 브라킹 해주니까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유기농을 좀 골라 드시고 육류 섭취를 줄이시고 육류를 꼭 드셔야 된다고 한다면 수육이나 족발 형태로 좀 드시라.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은 마음이고요. 또 이제 피토에스트로겐이라는 게 있는 피토에스트로겐이라는 용어는 리그닌, 이소플라보노이드, 플라보노이드처럼 구조적으로는 에스트로겐처럼 스테로이드계 호르몬이 아니다 하더라도 기능적으로는 에스트로겐처럼 작용하는 여러 물질을 아우르는 말이다. 너무 많다는 거죠. 뭐 환경 호르몬, 뭐 살충제 할 것 없이요. 어쨌든 피토에스트로겐의 여러 장점 가운데 하나는 과도한 에스트로겐의 작용을 막아준다는 점이다. 피토에스트로겐이 들어가면 간에서 생산하는 호르몬 결합 단백질이 혈액 속으로 더 많이 분비되기 때문에 수용체와 결합하는 에스트로겐과 에스트로겐 물질이 적어진다. 그러니까 이 피토에스트로겐 같은 경우를 좀 많이 먹어주라는 얘기죠. 어떤 게 있냐면 이제 뭐 딸기잼을 발라 먹는 호밀로 만든 흑빵, 뭐 쇠고기 대신 두부버거,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피토에스트로겐이라고 부른답니다. 이런 것들을 좀 식단에서 많이 늘리라는 얘기죠. 그래서 피토에스트로겐의 대표적인 물질이 뭐냐면은 이소플라본, 콩이란 말이에요. 콩. 그래서 콩은 옛날부터 저희 어릴 때도 그랬지만 밭에서 나는 소고기라 아니 풀에서 나는 땅에서 나는 소고기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콩을 좀 많이 드시는 게 좋죠. 또 유기농 식품. 유기농 식품을 좀 많이 늘리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싼 제품을 어쩔 수 없이 먹어야 되면 그걸 드셔야 되는데 조금 생각을 하시면서 드시고요. 유기농 제품이 좀 비싸긴 하지만 그거를 조금씩 먹으면 돼요. 더 조금 싼 거 많이 사다가 많이 먹는 것보다 유기농 좋은 제품을 사다 조금씩 먹는 게 훨씬 더 건강에 이롭다라는 거죠. 건강한 식품을 찾을 수 있다. 더 비싸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다. 특히 임신을 계획하고 있거나 임신 중이거나 어린아이들을 키우고 있다면 건강한 식품을 찾는 일은 더욱더 중요하다. 이거는 꼭 이런 얘기만 아니라도 엄청 중요한 얘기예요. 왜? 너무 오래 사니까. 또 납이나 비스페놀 A를 먹지 않으려면 통조림 음식을 되도록 먹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살 때는 가게에서 주는 얇은 비닐봉지가 아니라 망택이나 종이에 담아야 한다. 참 살기 어렵죠. 뭐 어쩌겠어요. 건강하게 살려면 그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어디에나 있는 물, 공기를 제외하면 생명체에게 가장 중요한 물질은 물일 것이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물질이 뭐라는 거예요? 공기라는 얘기죠. 그 다음이 물이라는 얘기예요. 우리 몸은 대부분 물로 되어 있다. 과일과 채소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날마다 좋은 물을 마셔야 한다. 좋은 물로 목욕을 하고 좋은 물로 요리를 하고 좋은 물로 음식을 씻고 좋은 물로 세탁을 해야 한다. 살아가는 동안 좋은 물을 확보하는 것만큼 중요한 일은 없다. 예전에 물에 대해서 몇 권의 책을 해드렸기 때문에 물에 대한 것은 그 동영상을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돼 있네요. 물속에 들어있는 살충제를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입상활성탄뿐이다. 입상활성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비용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입상활성탄을 여과기로 쓰는 정수 회사는 거의 없다. 게다가 입상활성탄을 여과기로 쓰는 회사에서도 그 비율을 소비자 부담으로 떠넘기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입상활성탄은 뭐냐면 일반 활성탄, 그러니까 수술 잘게 쪼개가지고 화학적으로 또 꽉 뭉쳐놓는 거예요. 그래갖고 물 속에 있는 이런 것들을 더 많이 걸러줄 수 있는 게 입성활성탄이거든요. 또 포도주가 너무 많이 먹는 거 말고요. 포도주를 조금씩 한두 잔씩 먹는 건 되게 좋고요. 그래서 이제 13장에는 이제 음식과 음료에는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된다는 얘기고, 해독작용과 식이요법이 또 이제 도움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이옥신 같은 경우들을 없애는 방법 이런 것들 좀 있는데, 뭐 모유 속에 들어간 다이옥신이나 이런 거, 결국은 디톡스를 정기적으로 해주는 게 되게 좋다라는 거예요. 디톡스 하기가 어렵다고 한다면 관장이라도 일정한 시기에 한 번씩 해주시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 중에 하나고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생체 내 반응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거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그게 어떤 거냐면 단백질이 너무 적게 든 식사. 그러니까 콩단백질을 많이 드시면 돼요. 또 탄수화물이 지나치게 많은 식사, 비타민과 무기질이 적게 든 식사, 독성이 강한 생물학적 활성 반응이 일어날 수 있으며 유해한 화학물질을 배출하는 해독 능력이 떨어질 수 있는 만성적인 변비나 폐기종, 간, 경변 같은 갑상선, 간, 콩팥, 폐 위장에 문제가 있는 경우, 이런 경우는 우리가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또 그 다음에 이제 하는 게 말씀드린 디톡스인데, 지방세포에 들어있는 화학물질을 배출하는 해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치료와 운동을 병행해야 하며 몸을 청결하게 하고 피부를 가꿔야 하고 1차 효소와 2차 효소를 강화시켜 줄 수 있는 영양분을 섭취하며 간 효소의 기능을 강화시켜 줄 약재를 먹고 유산균과 섬유소를 많이 먹어 배변이 수월하도록 해야 한다. 결국 비타민 미네랄 많이 들은 음식 먹고요. 똥 잘 싸라는 얘기예요. 이게 어렵게 쭉 써놔봐도 별 얘기 없고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되게 좋은 거거든요. 한국이 비만 인구가 많이 늘었다 하더라도 서양만큼 그렇게 고도 비만은 없거든요. 그 원인은 식단에 있거든요. 전통 식단을 먹은, 예전에 저는 이제 50대 완전 후반이지만 제 윗 선배들 세대들, 그러니까 뭐 60대 70대 선배님들, 10년 20년 선배님들을 보게 되면 그렇게 과도한 비만들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러면 지금 젊은 친구들로 가면은 고도 비만들이 상당히 많아요. 왜 그럴까요? 어릴 때부터 먹었던 음식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그래요. 외국 사람들도 지금 뭐 BTS나 이런 것 때문에 한류가 굉장히, 오징어 게임 때문에 굉장히 해서 어디까지 지금 관심이 뻗어져 있냐면 다이어트를 애써서 뭐 어떤 것을 하지 말고 한국 식단을 먹어라. 그러면 자연적으로 다이어트가 된다고. 우리 식단, 한국인의 식단까지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때요? 서구 음식이 좋다고 서구화돼 가고 있죠. 되게 재밌어요. 아이러니예요. 서양은 건강을 위해서 한국식을 찾는데 한국인들은 서양식을 찾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간을 튼튼하게 해주기 위해서는 비타민 B군을 많이 드셔야 돼요. 비타민 B군을 많이 드셔야 되는데 결국 발효식품을 많이 드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체내에 독소가 많아지면 두뇌 활동이 느려진답니다. 우리 아이들이 머리가 나쁜 게 아니고 그런 환경 호르몬에 너무 많이 노출돼 있다라는 얘기예요. 14장은 이제 집안의 환경 호르몬, 그래가지고 우리 집안에 환경 호르몬 아닌 건 하나도 없어요. 제가 보기엔 그렇거든요. 단 한 개도 없어요. 다 환경 호르몬이에요. 냉장고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어쩌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공기청정기를 써야 된다는 얘기가 여기 나와요. 381페이지에 공기청정기를 써야 건강하게 살 수 있다. 그러지 않으면 뭐 이게 환경 호르몬 때문에 숨쉬고 살기도 어렵다라고 책에 나와 있어요. 특히 새집중후군 이런 게 나온 것들이 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뭐 안방이나 세탁실, 부엌 뭐 이런, 또 특히 사무실 이런데 환경 호르몬 내용들이 쭉 나와요.
또 이제 또 특히 되게 이제 뭐냐면 담배 연기, 예,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요. 예전에 저희 어릴 땐 참 무식했어요. 대한민국 사람들도 되게 무식했던 게 버스 안에서 담배를 폈던 기억이 나거든요. 이제 15장 당신의 도움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사람들은 자신들이 매일같이 쓰고 있는 세제나 클렌저, 클리너, 뭐 가축 광택제, 접착제, 자동차 용품 등의 독소 물질들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잘 모른다. 소비자들이 구입하는 제품의 성분을 분석하는 국가기관이 없기 때문에 피부관리실에서 사용하는 제품이나 여성용품 혹은 화장품에 어떤 물질이 들어가는지 도저히 알 길이 없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결국 어떻게 알아야 될까요?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조금 더 시간을 내서 시간을 투자해서 나와 내 가족과 내 아이의 건강을 위해서 좀 공부를 하시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조금 더 피할 수 있을까? 뭐 다 피한다고 피해도 어차피 다 피할 수 없기 때문에 몸에 들어오는 것들은 어떻게 빼낼까를 또 공부해서 건강한 100세의 인생을 즐기는 우리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